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의 금투 물량과 투신 물량이 이거래일 연속 매수로 들어오면서 강세 보인 건데요. 특히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은행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습니다. 8,000명이 발표되면서 지난주보다 10만 명 하회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월 고용지표를 발표 하루를 앞둔 가운데 지금 이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최충선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모실 텐데요.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도 활발한 소통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놀러와 주시고요.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종목명과 비중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문의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 민감주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강세 보이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네. 일단 시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뭐 다우지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뉴욕 시장 마찬가지 뭐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국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강박권역에서 출발을 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이거래일 때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준 것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하고는 코스닥 시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추가 반등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은 21선을 넘어서서 3,200포인트대 정고점 자리대죠. 그 자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21선을 거래소 시장이 재이탈을 해주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에 있어서 안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5일선 자리대를 안착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난히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약한 이유는 코스닥 150 지수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은 상황에서 그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닥 150 지수가 오히려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오늘 흐름들을 놓고 볼 때는 이들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닥 시장도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1차 타겟팅은 21선 부근으로 저항자리대를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 자리대죠. 3,22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자동차 쪽과 IT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가 약해요. 근데 산업재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 이들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원자재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강한 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건설, 정유 이런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결국은 이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한다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산업에 있어서의 이 업황 사이클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IT 쪽 섹터보다는 이 산업재 쪽 섹터의 실적 개선 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PBR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매수 포인트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뭐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매도를 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쇼커버링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HMM 또한 마찬가지예요. HMM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쇼커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공매도에 의해서 좀 밀려내렸던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현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서 만드는 게 좀 좋다, 현금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유지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와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이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뿐만 아니라 LG라든가 SK 하이닉스,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물 수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쇼티지의 영향을 좀 분명히 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은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컨센서스 상향 조정 종목분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동성에서 실적에 좀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실적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를 증가가 되는 그런 컨센서스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분들 여전히 좀 봐야 된다. 첫 번째 정보로 오늘 컨센서스 상향 업종을 보게 되면 금호석유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 같은 경우는 건설 쪽에 있어서 이 정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라도 컨셉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은행 쪽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향 조정 좀 되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컨셉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매수 포인트 좀 잡아와도 무난하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CJ ENM입니다.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조정 시에는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ISC가 IT 부품 쪽인데요.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다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오를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전거래일에서는 경기민감 섹터 그리고 금융주들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 기관들의 투신과 이 연기금들의 물량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공매도 상위 종목들도 재차 약세를 보인 만큼 오늘의 주요 이슈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0.29%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도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들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터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LG화학만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이슈가 있죠. 디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조정받고 있습니다. 0.6%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도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상승하면서 79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직까지 조정받고 있고 카카오와 삼성 SDI, 셀트리온 모두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0.87% 올라서 11만 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0.1% 올라서 3,182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4% 코스피보다 조금의 상승폭 늘려가면서 97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강세 보이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실적 발표 이후 처음으로 상승불 올려주고 있습니다. 53,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기술력 발전과 주가 상승 기대하면서 증권에서는 상승 종목 매수 의견 제시해줬습니다. 현재가 18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하시죠. 네, 스튜디온 드래곤과 CJ E&M 실적 발표했습니다. 특히 CJ E&M이 1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 실적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드라마 빈센조 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 1%대 상승 올려가고 있습니다. 15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소폭 상승입니다.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 0.1%, 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는 이주현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수익 타임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양대 시장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흐름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뭐 시장 전일 미증시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시장도 오늘 괜찮은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 저점 950포인트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5일선을 일단 종가에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월요일 날 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흐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이틀 정도 상승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 뭐 살짝 눌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리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일단 울선 오늘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가 전일 선 돌파를 해주고 일단 저항권을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단봉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만들어진다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뭐 다음 주도 흐름이 그러지 않게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뭐 3,200포인트 우리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요 구간 전고점
지난번에 이제 돌파를 해주고 아쉽게 지금 좀 밀려 내려왔다가 저점 잘 잡고 또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중심 가격대를 지켜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정 폭에 한 중심 가격대는 어저께 뚫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대로 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온다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때려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내성이 생기게끔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나오는 것보다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오다가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시점입니다. 아직 한 2회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상승하는 시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제 고점권 영역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현금 비중 계속 늘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항상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금요일장 오후는 조금 조심하자. 자, 그러면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이에요. 현대코퍼레이션 뭐 주유소에서 소개해드렸고 지금 도노리포트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5월 3일 날이었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는데 좋은 종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야겠죠. LG 상사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합 무역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코퍼레이션도 굉장히 흐름이 우상향 정배열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한 이틀간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한 40% 정도의 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장 개장할 때 이게 지금 문제네요. 기업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약 한 40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추정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200억 정도는 더 올라줘야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계산하는 이 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퍼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목표가 한 25,000원 잡혀 있는데요.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재미는 없는 종목이에요. 잔잔하게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승각을 조금씩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요 흐름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시세를 터뜨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자, 금호석유 도노리포트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도노리포트에 제가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종목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올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시면 4월 22일 날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고 이후에 시장이 이제 좀 급격하게 조정을 계속 받았었죠. 시장 조정 받은 거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뭐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제 상승 추세대 하단 부분에 도달을 하니까 주가가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고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하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금호석유 이제 예상되던 실적 전망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7,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1년 동안. 그랬는데 요게 이제 올해 1조
5천억 정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분기에 뭐 6,120억인가 거의 뭐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을 이제 다 벌어들였고요. 나머지 이제 한 3분기 남은 것들 한다고 하면 2조를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10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저점 구간에서 도너리포트에서 매일같이 리뷰를 드렸죠.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나올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살 거냐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 발표 나온 날 음봉으로 내려 꽂을 때도 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방송 마치고 장마감 때 보니까 양봉으로 변신돼 있었고 어저께 또 강하게 시세가 나왔죠. 외인들 수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전일. 그럼 오늘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달성한 상황에서 음봉이 내려오고 있는 금호석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할 텐데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이 종목 계속 신고가 형태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실적을 믿으시고 그냥 신규 매수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요 지금 추세 트렌드 흐름대로 주가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지점에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요거는 진짜 뭐 매수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수할 기회들을 잘 주지 않아요. H&M처럼 바로 고점 돌파하고 이제 쭉쭉 뻗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금호석유 보실 것처럼 전고점 돌파해놓고 지금 음봉으로 살짝 죽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한 척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점 매수 분할로 지금 없는 분들도 담아가셔도 된다. 업사이드는 제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한 3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못해도 기존에 1조 5천억의 실적을 예상했던 시점에 목표 주가가 한 40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면 40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기 때문에 좀 무겁기는 하지만 어저께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천연 고무 쇼티지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합성 고무 생산하고 있는 금호석유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지난 부분들 다 빼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지금 추세 저항이거든요. 오늘 음봉으로 이제 좀 잘 눌려놓으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지금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8만 원 부근까지 만약 조정이 나온다. 오늘 장이 안 좋아져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나온다 하면 정말 땡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다음 문의 주신 거 은행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서 유진투자증권은 어떠냐? 왜 은행주를 보시면서 유진투자증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실 유진투자증권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이랑 가족방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4,000원대 요때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해서 봤던 부분이고, 이 증권주들이 이날 다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진투자증권을 좀 오랜 기간 이렇게 지켜봐왔던 증권주 중에 한 종목인데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시총이 한 4,600억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점권에 한 5,000원 안 되게 4,800원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고점, 요번에 좀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증권, 관련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다들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챙겨서 영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신용 매수 굉장히 많고, 지금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은행처럼 굉장히 저금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자 수익률이 상당히 쏠쏠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됐지 인하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은행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역대급 유동성 장세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도 증권주들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주식만 사람들이 매매하는 건 아니죠. 낮에는 한국 증시, 밤에는 또 미국 증시, 또 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증권주들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실적이 나빠지진 않을 거다. 여기서 유진만 해준다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 1,000억 정도를 유진만 해주더라도 유진투자증권은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전고점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주가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월봉을 보시면 박스권 저항권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5,000원 정도 같고요. 그 이후에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봉샤스 이주연입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 금호석유 궁금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의견 제시해 드렸는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 이주연 위원 말씀해주신 광명전기도 5%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역시나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가스업, 건설업, 그리고 음식료업부터 백화점 종목들까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5일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 시장 0.5% 상승해서 9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인들만 지금 들어와 주는 모습인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100억 넘게 매수해주고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 동반 매도세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잠깐 체크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 이정수 위원님의 깜짝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순서가 아니신데 깜짝으로 연결해드렸어요. 네, 오늘 종목이 하나 크게 네. 올라가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깜짝 연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세아 베스틸 바로 23%까지 급등 올라왔는데 오늘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시그널 주시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 올해 2월 달인가요?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저는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또 이 세아 베스틸을 추천했었었는데 아침에 드렸던 가격이 좀 더 싸게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드렸던 가격대는 이제 13,000원대, 13,100원에 드렸었는데 거기 기준으로는 지금 137%, 그러니까 거의 140% 가까이 수익이 나 있을 거고 매매 시그널은 완전 저점이 아니고 조금 며칠 좀 지나고 나서 드렸기 때문에 아마 100% 이제 수익으로 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140%를 수익을 냈든 100% 이상을 수익을 냈든 분명히 큰 수익은 맞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작년에 현대제철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제철을 추천을 하면서 철강주들이 확실하게 바닥을 쳤다. 근데 포스코도 추천을 했습니다. 바로 매매 시그널 이 방송에서 여기서도 이제 포스코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포스코, 현대제철 작년에서 이제 추천하고 나서 이게 크게 올라간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그때 당시 한 140%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현재는 그때 당시 추천한 기준으로 지금 200%를 넘겼어요. 사실은 209%인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건데
현대제철을 보고 이게 철강주들이 크게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세아베스티를 올해 매매 방송과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철강주들을 추천해드렸던 건데 일단 결론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공매도 이슈 계속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박살이 나려면 하락장이 돼야 된다는데 하락장으로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크지 않을 거고 조정이 작은 상태에서 또다시 올라가면 철강주들은 몇 년 동안 올라갈 수 있다. 10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중간에 조정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 조정받고 또 움직이게 되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쪽이 이제 철강주 세트라 그랬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한 주도 안 팔고 들고 가는 경우는 안 되고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시면서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좀 세게 받을 것도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조금 가져가는 거는 크게는 45,000원에서 5만 원도 저는 봐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올해에서 지금 아직 꺾이질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욕심을 내겠다는 사람들은 일단은 35,000원 정도에서 4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 철강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주도주의 흐름으로 굉장히 세게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자꾸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4만 원에서 35,000원 이 정도까지는 이번 타이밍에서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5만 원에서 크게는 6만 원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바닥주에서 승부를 봐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철강주 다음으로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조선주, 해운주, 기계주 다 좋습니다. 경기민감주 다 노리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소비주들 절대 여러분들 이제는 바닥에 있는 걸 이제 소비주 쪽하고 경기 순환매 바닥에서 아직 안 움직인 건설주들을 보셔야 돼요. 어쨌든 세아베스텔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욕심을 낼 수 있는 자리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는 안 된다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텔은 35,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조정 시에는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바라본다고 하시니까 정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해가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전문위원님, 최충성 전문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세계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산원 시스템입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로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이 튼튼한 종목이고 기업도 양호한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중장기적인 흐름은 양호합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양호하지만 일단 지금은 좀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상승을 사실 작년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래차,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부분들 많이 엮여 있어서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드리고 싶고 지금은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16,000원부터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간에 18,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 17,300원 정도 61선 장기 평선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7,300원 회복력을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저 자리가 많이 회복이 된다면 일단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하나 지금은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차분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팩입니다. 일단 신팩 제가 4월 6일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5% 이상 상승이 나오고 지금도 한 30% 이상 구간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프레스 관련 업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각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11선이 지지되는 선에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양호하다. 일단 11선을 기준선으로 보시고 이탈되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잡고 일단 재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제가 상승하는 중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눌림 구간 중간중간마다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이 한 5,000원 정도 진행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일단 네페스 아크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데, 사실 상장하고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좀 예측하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온 상태인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는 시간을 두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진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를 한다고 했지 이게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좀 시간을 투자하고 끌어가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멀리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목표 구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 상당 목표 구간은 46,500원 구간입니다. 일단 이 자리 살펴봤던 한원시스템과 마찬가지인데, 일단 61선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박스권 구간 상단 46,500원 구간 목표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어 가다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지금은 흐름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짧게 좀 스윙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실적도 양호하고 소비재 관련해서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소비재 관련주 안정적으로 천천히 끌어간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내 성향과 맞는 그런 종목인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안정적으로 조금 끌어가고 천천히 조금 주가에 많은 상승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을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하시면 되고, 내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정적인 것보다 좀 공격적인 걸 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정책 관련주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 갭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75,000원을 돌파해주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75,000원 또 강하게 좀 돌파를 하지 못하면 하단으로 또 빠졌다가 시간적으로 좀 행보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적으로 좀 반복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보면은 굉장히 큰 박스권이 있으나 차트를 좀 당겨보면 굉장히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 9만 원,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4가지 종목 리뷰해드렸고요. 심박 같은 경우는 32.23%대까지 수익 목표 달성을 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상승폭이 대단한데요. 사실 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계속해서 등락률 상승하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다음 위원님은요. 네, 최충성 위원님의 오늘 도전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도전 종목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가스텔 바작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름 굉장히 낯익으실 텐데 이름이 아마 이상해서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 종목은 패션그룹 관련된 그런 종목이 있고, 일단 골프 의류나 골프 용품 관련해서도 제가 기존에 이제 크리스 FNC라는 종목을 좀 언급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골프 관련해서는 또 계절성 이슈도 있고 지금 시대의 변화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더더욱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자나 양말 같은 소비재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먹는 거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14,350원 구간인데 일단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14,350원부터 천천히 지켜보시고 목표 구간은 일단 짧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16,000원 이상 한번 지켜보시고 손절 가격은 12,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13,000원 이 구간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도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에요. 제가 크리스 FNC 관련해서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와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스텔 바작이었습니다. 네, 카스텔 바작 도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건설주나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강하지만 앞으로 소비주들의 강세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표적인 소비 종목 의류 업종에서 또 카스텔 바작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 시가,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뵈니까 또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 좋아요. 자, 오늘의 종목 매매 시그널 바로 체크해 주시죠. 네,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직 제 갈 길을 못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않은 모습이에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들이 그래도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선 대체로 괜찮은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이 좀 보이는데 LG 상사입니다. LG 상사. 최근에 며칠 동안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오늘도 3%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유인즉슨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랑 그리고 LX 홀딩스 이슈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실적은 1분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7%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래저래 매출 같은 경우도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7월 달에 다가오는 7월이요. 7월 달에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LX 홀딩스 이슈를 잘 아실 텐데 여기에 LG 상사가 주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LG 상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잡혀주면서 실적 플러스 이슈, LX 이슈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계속 이대로 슈팅을 하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이게 작년 4월 고점, 그다음에 12월 고점, 그리고 이번에 고점 라인을 연결해보면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분에 도달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혹여나 다시 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35,000원 아래로 급격하게 무너질 경우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밀려버릴 경우에는 그때는 꼭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되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 의견을 드릴 테니까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우선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KB금융이에요. KB금융도 좋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죠. 어제 제가 기업은행을 추천을 좀 드렸어요. 아침에 기업은행 추천드렸고 오후장까지 꽉 차면서 올라치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제 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됐는데 은행주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어제 그제에서 옐런 의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이제 시장 전체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 하지만 금리 인상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 은행 업종들. 거기에 사실 은행 업종이 추가로 이슈가 되는 것은 그간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이슈들. 제가
이전에 한번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도 강의하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은행주 보시고 그중에서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뭐 1월, 2월 때 수시로 말씀드려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을 추천을 드렸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급격하게 좀 많아진 모습입니다. 뭐 꾸준하게 외인도 그렇고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KB금융뿐만이겠습니까?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외인 꾸준하게 잡아주고 기관도 잡아주는 모습들. 은행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보여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급하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건데 뭐 2023년까지 안 한다고 하긴 했지만 뭐 연런의 간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간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늦게 한다 하더라도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쯤은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어찌됐든 은행주들을 보유하는 전략은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목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 있겠죠. 12월까지 잘 가다가도 1월, 2월, 3월에 1월, 2월 달 좋지 않은 모습 보일 수도 있겠죠. 12월부터.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을 주면서 가는 흐름입니다. 가다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갈 거니까 꼭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상상이 있는데 한 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이제 올려치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에요. 상상인 그룹이죠. 상상인 저축은행도 있고요. 상상인 증권도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여러 이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좀 실적 개선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종목이 뭐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그래서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반등 흐름을 좀 기억하신다면은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을 확인하시면서 조정 시 매수한 전략이 가장 좋긴 하겠죠. 만약에 이제 종목 자체가 1차적인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우선 8,000원까지입니다. 8,000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우선 상승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두시더라도 분할 매수 대응하시더라도 한 10%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8,000원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좀 이제 문의가 온 종목인데 코리아 서킷이에요. 상당히 좀 많은 분들께서 뭐 매수하고 계신 가격대 자체가 14,000원인 분도 계실 것 같고 15,000원 이때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3,000원 정도의 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올려치는 상황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좀 꺾이면서 출렁임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천천히 다시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분명히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달러 주가가 다시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매시 타겟이 될 수도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끝이 높습니다. 1차적인 반등 구간은 14,5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14,500원 라인까지는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장은 아니지만 뭐 2분기 넘어가고 하반기 넘어가면은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크게 나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점 확인하시고 좀 홀딩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 시그널 주셨습니다. LG상사, KB금융, 상상인, 코리아서킷까지 말씀해 주셨고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기 금리 인상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오늘 강합니다. 0.75% 상승해서 977선 지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양 전환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주말에 조심하시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